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냐. 감세를 통해서 그 기업들이 컸어도 우리랑은 사실은 큰 경쟁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 하나를 꼽으라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이 유리하다는 거고. 빈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간다면 그렇다면 트럼프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유튜브 채널 3프로TV에 업혀가는 갓경제 시간입니다. 김동환 박사님 그리고 정영진 씨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미국 대선 앞두고 트럼프 후보 그리고 조 바이든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 경제에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집중을 해서 좀 들어볼 텐데요. 우리 프로님이 바이든 입장, 또 정하마는 트럼프 측 입장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경제적인 입장에서 볼 때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냐. 뭘 봐야 됩니까? 교역량을 봐야 돼요. 또 하나는 대외관계 정책. 본질은 뭐냐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는 국면이 되면 그게 일종의 낙수 효과가 있어서 우리한테도 혜택이 오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몇 가지 써놨는데 증세 대통령 아니 된다고 보니까 이미 대통령이라고 된다고 보니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증세하면 대체로 이런 거잖아요. 세금을 많이 걷어? 그럼 경기 안 좋아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증세를 어디서 하냐면 이른바 빵 기업들 이런 데들 있잖아요. 돈 많이 버는 미국 기업들한테 법인세율을 다시 원상복귀. 트럼프 대통령이 1년 차에 확 낮췄거든요. 또 원상복귀하면 너무 충격이니까 반쯤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게요, 10년 동안에 무려 24조 달러를 걷어서 어디다 쓰냐? SOC 투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 하겠다는 거예요. SOC 투자는 뭐예요? 교량, 항만, 공항. 제가 말씀 하나 드릴까요? 25년 동안 미국 내에서 단 하나의 공항도 신설이 없었어요. 그 큰 나라에. 우리나라 25년 동안 공항이 몇 개가 생겼습니까? 그만큼 미국의 SOC가 굉장히 낙후돼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그거 공약했는데 4년 동안 그거 못했거든요. 그래서 증세를 해서 SOC 투자하고 SOC 투자하면 뭐가 생겨요? 일자리 창출이 되잖아요. 감세 정책 결국은 이제 감세도 사실 미국 기업들을 위한 감세긴 하죠. 뭐 그걸 뭐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미국 기업이 잘 됐을 때 어떤 기업들이 잘 됐느냐. 아까 빵 얘기 나왔죠? 이런 기업들은 사실 우리 기업들이랑 1대1로 대결할 만한 기업들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랑은 사실은 큰 경쟁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감세를 통해서 그 기업들이 컸어도 우리한테 피해는 직접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는 우리가 경쟁하기엔 너무 공룡이라는 의미예요? 두 가지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세를 통해서 미국 기업들이 잘 되더라도 우리에겐 큰 피해가 없으며 반면에 이제 그 나머지 기업들은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더 들어갈 만한 공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빈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간다면 그렇다면 트럼프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논리 허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빵류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우리하고 경쟁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법인세를 감세해 준다는 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당연한 결과를 주죠. 그러면 자동차라든지 우리하고 경쟁하는 기업들도 경쟁력을 그만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감세라는 것도 정말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차라리 증세를 해서 그거를 SOC 투자하고 그러면 미국 경기가 더 빨리 좋아지면서 우리가 수출들이 더 열리는 기회가 생긴다. 트럼프가 결국 원하는 건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거 아닙니까? 미국만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보호무역으로 가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소비가 늘어난다. 그럼 그 소비를 감당할 여러 가지 재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재원들을 과연 누가 만들 것이냐. TV를 누가 만들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누가 만들고 할 것이냐. 중국 아니면 우리나라예요. 중국은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수출하기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니 미국에 다 공장 세우면 될 거 아니냐. 한두 해 갖고 1, 2년, 3, 4년 갖고 과연 미국이 원하는 그 수많은 제품들을 생산할 만한 공장 기지들을 건설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이만큼 열려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참 속상한 게 정윤 씨 얘기를 들으면 설득이 돼요. 그래요? 미국의 보호무역. 이것은 곧 우리에게 기회다. 어떻습니까? 좀 일리 있어 보이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주의를 안 하고 1대1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국제무역관회의라는 건 다자주의 아니까 라운드 테이블에서. 그래서 이걸로 한다는 건 일종의
세계화의 복귀라고 보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경제적인 의미에서 반세계화의 기수입니다. 세계화 뭐예요? 네가 잘하는 거. 예를 들면 대한민국, 독일, 대만 이런 데 잘하는 건 뭐죠? 제조잖아요. 중국. 네. 그러면 오케이. 싼 물건 좋게 품질 좋은 거 우리한테 수출해. 근데 우리가 잘하는 건 뭐지? 금융 서비스니까 이건 니네가 받으라는 겁니다. 이걸 교환하면서 살면 효율이 극대화돼서 평안하게 지낸다는 게 세계화거든요. 네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뭘 했냐면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가 다 할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자주의로 복귀라는 건 세계화로 다시 복귀한다. 사실 지난 30년 이상 세계화의 조류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 하나를 꼽으라면 그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수출을 먹고 살아야 수출 주도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쪽으로의 복귀라는 측면에서 네. 저는 대한민국 경제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더 유리하다. 저도 뭐 준비를 해온 준비가 있으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대조적이죠. 지난 30년간 이 다자주의에서 우리나라가 매우 큰 특혜를 받았고 굉장히 큰 성장을 받았다는 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 시기열을 지난 한 5년 혹은 한 10년 정도만 돌려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성장의 혜택을 누렸던 것을 중국이 그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샌드위치가 돼서 눌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 뭐 디스플레이도 우리나라가 이제 압도적 1위였다가 중국의 LCD 같은 다 내주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남은 게 지금 이제 반도체랑 뭐 자동차 일부 정도일 텐데 그나마도 중국이 굉장히 그 반도체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자동차 역시도 굉장히 성장을 하는 그 찰나에 트럼프의 등장으로 중국의 뭐 최첨단 그 뭐 화웨이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막 타격을 받으면서 다시 우리가 조금 숨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년을 보면 이 말씀이 맞지만 지금 최근 10년 혹은 5년으로 좁혀보자면 지금 다자주의는 오히려 중국에게 유리하지 설득력 있어. 유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트럼프. 설득력 있어. 있어? 정영진 씨는 오늘 또 오른손에 깁스를 하고 지금 투병 중인데 일각에서는 주식 종목을 잘못 추천해가지고 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매우 이제 잘못된 얘기고요. 네. 더 라이브의 실시간 제가 이제 채팅을 보고 있는데 보니까 좋아요 숫자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좋아요 좀 많이 눌러달라는 좋아요 인형. 고정손입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좀 눌러주세요. 아픔을 또 저렇게 승화를 해줍니다. 부분과는 이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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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y